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언제쯤 행복해질까요? 정말 신이 존재하나요?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바로 이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왼쪽 49세의 이름 디디 블렌차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걸까요? 젊은 시절 디디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다가 남편 로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딸 집시 로즈가 생기게 됐는데 남편이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동학대, 부인학대, 폭력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 그리고 집시가 몸이 진짜 안 좋았는데 그 딸의 건강 문제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리고 돈 내놔 라고 하며 매일 술을 마시는 그런 파렴치한 아빠였습니다. 결국 딸을 혼자 키워야만 했던 디디는 자신의 친정에게도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결국 친정에서도 돈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픈 딸, 그리고 밖에서는 사고만 치는 남편, 이혼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미혼모의 입장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유는 딸은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고 살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이 존재할까요?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 집시 때문이었습니다. 딸 집시는 성장하면서 점점점 쇠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속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많은 의료 장비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시는 뭔가 항상 담요를 걸치고 있거나 밖에 나갈 때는 휠체어, 그리고 항상 인형을 들고 다녔고 밖에 나갔을 땐 가발 같은 것, 안경 같은 걸 쓰는 게 항상 버릇이었습니다. 머리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치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웃고 다니는 그 집시의 얼굴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밝게 봐줬던 거죠. 그 매력에 또 빠졌던 겁니다. 머리가 없으면 가발을 쓰면 되지, 엄마랑 같이 다니면 되지, 늘 긍정적인 아이였거든요. 키는 150cm, 그리고 되게 아이 같은 목소리. 우리가 이런 얘기만 해도 어떤 문제인지는 아실 겁니다. 집을 나설 때는 산소 탱크 튜브도 갖고 가야 되고 집 안에는 이만큼의 약이 존재합니다. 이게 집시가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니지 않으면 혼자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시보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그 누구도 집시를 돌봐주지 못할 텐데. 그리고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고 병원에 바로 가야 됐던 문제도 있죠. 뇌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백혈병도 있었고요, 천식도 있었고, 그리고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이 있었으며 지능도 7살 정도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빚도 많고 점점 살기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디디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이들 모녀의 사연이 SNS, 소셜 네트워크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든 임대주택에 살아서 씻기는 것도 어려웠고 간병인도 없어서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을 매달 1200불씩 도와주는 후원단체도 나타났고, 그리고 집도 지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병원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그 맥도날드 있죠? 거기에서는 맥도날드 하우스에서 집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미주리에서는 공짜로 비행기 티켓, 왜냐면 항상 언제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아이가 항상 밝았던 모습 덕분에 아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월트 디즈니에서도 무료로 여행을 항상 시켜줬습니다. 집시는 완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늘 활짝 웃으며 사람들에게 좀 건강해졌어요, 행복해요 라는 얘기를 하며 늘 이런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와 희망 그리고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섹션, 더 큰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폴리스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2015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미국을 발칵 뒤집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늦은 밤 미국 미주리주의 그린 카운티 보안관이 한 가지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웃 주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상해요. 뭐였냐면 디디의 페이스북 계정을 봤는데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을 봤는데 내가 그 돼지를 도살했다. 뭔가 죽였다라는 느낌? 이게 뭐지? 그래서 뭔가 좀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에 집을 가본 겁니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까진 괜찮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예정 없이 집시가 갑자기 아프면 부랴부랴 병원에 가는 일이 워낙에 빈번했기 때문에 또 병원 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걸 보기 직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거 바로 큐브 자동차입니다. 디디가 집시를 위해서 휠체어를 태우기 위해 개조한 차량이었는데요. 이 차량이 집 앞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단 얘기는 휠체어 뭐야, 차가 있다는 건 밖으로 안 나갔단 얘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911에다가 신고 전화를 한 거죠. 이거 분명히 모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다. 출동한 경찰은 되게 어둡고 캄캄한 집 안이었습니다. 일단 들어갈 수 없어서 수색영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요. 집 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 안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방 침대에서 등에 수차례 칼 같은 예기로 아주 난도질을 당해 사망한 채 엎드린 디디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디는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왜 사망했어야 될까요? 행복하게, 착하게 자신의 딸과 이제 조금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됩니다. 디디가 없으면 밖에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죠. 휠체어가 없으면 밖을 다닐 수도 없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집 안에 휠체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만 없어졌지요. 집시가 납치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웃들은 다 놀랍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야, 이거 아빠가 돈 노리고 범행 저지른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제 그나마 좀 행복해질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이 사람 범인 같아요. 잡아주세요. 이렇게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은 하루 만에 잡힙니다. 세 번째 섹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모텔에서 확인된 영상입니다.
경찰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됐던 건데요. 이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고 있던 한 남자,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여성. 이 여성은 집시입니다. 집시는 중증 장애 환자가 아닙니다. 25세의 건강한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 관계가 발전한 자폐증이 있는 정신이상 남자친구 니콜라스 고드존이라는 남자에게 자신의 엄마를 살해해라 라고 청탁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살해한 거죠. 그렇게 이 둘은 다음날 위스콘신에서 함께 체포가 됐습니다. 섹션 4번째. 여러분은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엄마를 죽였다고? 아 잠깐만, 근데 쟤 몸에 장애 있다고 했잖아. 못 걷는다고 했잖아. 그럼 그동안 저게 연기였던 거야? 4번째. 바로 이 일은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나 다른 간병인이 사회적 공감이나 관심을 얻기 위해 병을 과장 혹은 조작, 유도하는 정신질환이었는데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납니다. 하나, 엄마였던 디디의 그 거짓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딸에게, 집시에게 장애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장애가 있는 척을 하게 한 겁니다. 아프게 만들었고 약물을 가짜로 일부러 억지로 복용을 했고 그리고 심리적인 학대를 했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밀게 한 겁니다. 너 어차피 약 먹으면 머리 빠질 거니까 그냥 미리 밀어놓자. 이래서 머리를 민 거죠. 그리고 항상 어디를 나가던 이런 모습입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왜 잡고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고 화목한 모습이었지만 꽉 잡는 겁니다. 통제와 신체적 학대였던 거죠. 아프지 않는 모습이나 뭔가 좀 정상적인 나 괜찮은데요? 이런 반응을 보이려고 하면 손을 꽉 조인 겁니다. 그럼 애가 아파하는 표정을 지을 때 사람들은 더 가여워 보이고 저 아이가 웃다가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 둘이 있으면 디디는 자신의 딸 집시를 폭행까지 했습니다. 2번째, 집시는 체포가 될 때까지 자신의 나이를 몰랐습니다. 왜냐면 디디가 자신의 딸이 10대다라는 걸 억지로 강조하기 위해서 출생을 1995년으로 출생신고를 조작해버립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간 거죠. 사본을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집시는 체포될 때까지도 자신의 나이를 몰랐지요. 체포되고 나서야 자신의 나이가 25세라는 걸 알았습니다. 3번째, 외부인과의 모든 연락을 강제로 차단시킵니다. 그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게 항상 자신과만 다니게 했던 겁니다. 4번째, 침샘 일부를 강제 제거시키거나 어디를 강제 확대시킵니다. 보톡스 같은 걸 맞춘 거죠. 그리고 침 흘리는 걸 조절을 시켰습니다. 의사가 방문하기 전에는 잇몸에다 주사를 해서 일부러 마비시켰던 거죠. 그걸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결과는 이빨이 다 빠진 겁니다. 분명 신체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휠체어를 타게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실제로 일부러 뚫어서 유동식에 튜브를 껴놓고 이런 이유식 같은 걸 집어넣어준 거죠. 말을 안 듣는다고 2주 동안 침대에 강제로 묶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근육 활동을 못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집시가 자신의 엄마를 죽이게 된 이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25년간 학대를 당했다는 얘기죠. 엄마는 자신을 통해서 동정 여론을 만들었고 그렇게 돈을 타다가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겁니다. 자기는 계속해서 학대를 받고 있었고요.
영화 같으십니까?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5번째, 25년간 이런 일을 당한 집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거지요.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지? 라는 생각. 2012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후에 몰래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뒤에 한 남자, 위스콘신주의 빅밴드에 살고 있는 비슷한 나이 또래 니콜라스와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니콜라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니콜라스는 해리성 약간 자폐증 증상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분노 같은 걸 조절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내가 죽여줄게.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2012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계속 연락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몇 번 걸립니다. 페이스북 계정을 5번이나 돌렸으면서 연락을 유지를 했던 거지요. 그리고 D-Day가 됩니다. 3년을 준비했던 거지요. 죽이기 전에 바로 니콜라스와 집시는 대화를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디디가 잠들었을 때 집의 문을 탈칵 열어준 건 집시입니다. 걸었던 거지요. 그리고 범행 도구를 쥐어줍니다. 죽여라. 그리고 본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 처참하게 살해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시신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모욕적 행동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후 집에 있는 현금 4,000달러를 가지고 이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체포가 된 거죠. 이 살해는 학대받은 아이가 부모를 살해한 첫 번째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집시 로즈는 2급 살인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현재가 2020년이죠. 앞으로 4년 뒤인 2024년 가석방입니다. 남자친구는 1급 살인죄가 인정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집시입니다. 오른쪽에 환하게 웃고 있지요. 자, 근데요, 집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집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1월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것보다 감옥에서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평범한 여자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집시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영화 같은 이야기, 하지만 실화였고 2015년 미국을 발칵 뒤집은 사건입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2015년에 발생을 하고요. 미국 사회가 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에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죠, 당연히. 그리고 2019년에 8부작으로 해가지고 그 넷플릭스에서 The Act라는 제목으로 미국 드라마 있죠. 미드가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넷플릭스 신청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The Act라고 검색해보시면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8부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물론 조금 각색은 돼 있는데 거의 골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전달해드렸던 내용이고, 뒷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릴 것 중에는 그러니까 엄마 디디는 모든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가짜예요. 디디가 왜 자신의 친정과 손절을 하게 됐던 거냐면, 디디가 자신의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새엄마였거든요. 어머니를 독사를 시도해요.
그래서 그걸 의심을 받고 가족과 손절을 해요. 그게 1997년인데 그래서 이제 친정에선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외부에 잘 안 알려졌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디디는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도와줄 수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포장을 했던 거였죠. 계속. 그리고 이것도 좀 끔찍한 건데, 디디가 사망했잖아요. 어쨌든 디디가 사망하고 나서 디디의 시신을 이제 화장을 했어요. 이제 경찰 쪽에서 화장을 했는데 디디의 시신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줄 사람이 없는 거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왜냐면 남편이라고 했던 사람은 이미 뭐 사실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혼인신고가 돼 있던 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 관계는 이제 진짜 원래 친부모 있죠. 완전 손절하고 살았던. 원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디디의 아빠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한 그 젤을 받았는데 그 화장한 젤을 변기물에 그냥 흘려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싫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변기물에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남편은 돈도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 그 집안에 있던 4,000달러가 뭐였냐면 남편이 준 돈이에요. 남편은 계속 돈을 줬던 거였고, 네,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으니까 너무 파장이 크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해봤자 안 먹히고 이미 자기는 사회적으로 쓰레기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양육권도 그쪽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지금은 면회도 가고 되게 잘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집시가 이제 아빠랑 함께 계속 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얘기도 이제 그 사람이 만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은 디디가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디디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이코패스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완전히 그런 걸 이용한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대본을 준비를 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했던 불쌍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여론이 그랬던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여론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해 드린 거고, 그때 당시 느낌은 다 그랬어요. 다들 막,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막 이런 여론이었다가, 이게 2번 뒤집어진 거예요. 한 번은, 애가? 근데 애가 걸어 다니잖아요. 쟤 왜 걸어 다녀? 그럼 애가 그동안? 이런 느낌이 됐는데, 또 한 번 반전인 건 디디가 그동안 다 그렇게 해놨던 얘기가 된 거라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났던 네, 이게 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외국 사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사회적인 이런 내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신 내용이래요. 한국에 이제 이 내용이 안 들어온 것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처음으로 이제 함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네.